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안정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미이란 협상 지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급증, 그다음에 1분기 GDP가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대로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 호조, 그다음에 견조한 기업 실적과 계속되는 기업 실적 기대감 등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9시 40분 현재 6,670포인트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작은 글씨를 보시면 4월 주요국 증시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의 경우 4월 들어서 위기 자금 유입 등으로 금리가 하락 반전되었지만 고유가 공급망 충격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하락폭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금융부문 대응 현황입니다.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를 하면서 민생과 실물경제 양 측면에서 현장 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금융 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당초 25.6조 원이었는데 기업은행에서 중동상황 특별지원 상품을 추가 마련해서 3천억 원을 더 얹어서 25.9조 원으로 늘렸고요. 이 중에서 4.9조 원이 지금 원활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16.6조 원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이 원활한 납사 수입 지원을 이제 금융에서 잘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요. 수입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수입 신용장 한도가 괜찮은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한번 봤고요. 일단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한도 소진율이 한 80%를 초과해서 이런 부분은 금융권 공동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한도 상향을 신속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권별 국민 체감형 상생과제도 계속해서 추진 중입니다. 차량 오부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서 깎아드리는 이 특약 같은 경우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손해보험협회,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다 같이 모여서 그 내용을 확정을 했고요. 약 1,700만 대가 특약의 혜택을 볼 거로 예상을 합니다. 할인율은 연 2% 정도고요. 4월 1일부터 수급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할부원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같은 경우도 지금 누적적으로 한 1,464억 원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신용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위기 극복 지원을 저희들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중금리 대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어제 제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금년에 31.9조 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채권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3.5조 원 원활히 집행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금융지원 노력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어쨌든 금융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좀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계속돼야 될 텐데. 맞습니다. 네. 우리 정책실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언제쯤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예. 법률 부분하고요. 또 뭐 그래서 자체 구조 개혁하고 있는 건 두 가지 또 네. 좀 더 사전에 좀 이렇게 예. 이렇게 가버넌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큰 돌을 몇 개 집어낸 수준인데 이제 잔돌을 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섬세하게. 작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다 시정을 하면 조금씩 개선이 되니까요. 여전히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기업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기업 실적 대비로 하면 저평가돼 있다. 그런 지금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어디 요새 뭐 이자가 무슨 뭐 10,000%가 넘는 걸 발각을 했느니 뭐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 지금 이자를 뭐 10,000% 넘게 받고 이건 단속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까? 예, 경찰에서 주로 단속. 경찰에서. 예. 원래 이게 각 지방 정부의 특사경들이 제가 경기도 있을 때는 꽤 많이 제가 경기도 공무원들이 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다른 단위에서는 이 불법 사채 단속 안 하나요? 금감원에도 단속이 되나요? 단속하고 있나요? 금감원? 조사건이 없다고 그랬나? 네네. 근데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불법 사금융 네. 예방이랑 그다음에
그 당하시는 분들 저희 전담자를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갖고요. 지금 가동이 됐죠. 그럼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그럼 지방정부들이 할 수는 있는데 크게 뭐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경찰이 주로 해야 되는 거군요. 예, 경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채 이자율이 뭐 10,000%가 넘고 그것도 주로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예, 예.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당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신병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죠? 악질적 이러면 좀 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악질적으로 뭐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뭐 채권 추심하고 이럴 때 이제 폭력을 수반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구속 수사를 적극. 근데 그냥 단순히 너무 과하게 이자 높게 빌려줬다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신병 예. 처리를 엄하게는 안 하는 모양이군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사회에 아직도 그런 어두운 면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결국은 이 제도 금융에서 이걸 충분히 커버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요. 50만 원 빌리는데 뭐 50만 원 빌리면서 선이자 20만 원 띄고 30만 원 주고 뭐 한 며칠 2, 3주 지났더니 뭐 100만 원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다시 또 100만 원 빌려주는 걸로 바꾸면서 또 선이자 한 30만 원 띄고 뭐 띄고 해가지고 한 30만 원 주고는 100만 원 만들고 이 짓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30만 원, 50만 원 뭐 그게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적은 돈이겠지만 없는 사람은 그거 없으면 죽을 지경이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 정책 서민금융에서 서금원 통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민간도 제가 말씀드린 중금리 대출, 새망울시에서 민간 시장에서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거 하고, 대통령 말씀 주신 그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했더니 그게 지금 하루에 1,700건이 지금 신청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어서 소액을 저리로 무담보로. 네, 무담보입니다. 신용 없이 미래 상환 능력만, 미래 상환 의지만 보고 저희들이 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지금.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지원 그냥 무료로 주는 거 아니면 빌려주는 거. 빌려주는 건 반드시 받는다. 그냥 주는 거. 반드시 받는 빌려주는 거. 두 가지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간쯤에 예를 들면 한 50%는 못 받을 경우 결선 처분한다. 50%만 받아도 된다. 라고 하는 영역의 정책도 만들면 효율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청년 미래이음 대출 같은 경우는 미소금융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그냥. 근데 그런 거를 하면 어디 일부 언론에서 뭐 50%를 떼어 먹혔느니 뭐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웬만하면 그런 정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소금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례 상담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손실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제 말을 좀 드리는 건 손실률 떨어지는 거 자랑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악착같이 받자 이게 아니고 결국은 재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연간 국가 예산으로 한 700~800조 원을 쓰는 거잖아요. 700~800조 원을 매년 쓰잖아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중에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2차 보전을 하거나 뭐 보증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지출도 있고 그냥 이렇게 지출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수백조 아닙니까? 그중에 조금만 떼가지고 한 반쯤은 떼어 먹기에도 괜찮은 그런 정책을 하면 반을 원래는 돌려받는 것도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나쁘게만 생각해가지고 왜 떼먹히냐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중간 영역의 정책을 못 하잖아요. 그 비난이 두려워서. 저는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난을 받더라도 그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길이잖아요. 그냥 무료로 주는 것보다는 무료로 주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데는 되돌려 받자. 이거 안 되는 건 그냥 지급하는 걸로 하고. 이 영역도 우리가 발굴해놔야 되지 않냐. 그래야 이 불법 사채 업자한테 걸려가지고 실제로는 100만 원밖에 못 썼는데 빚은 500만 원 돼 있고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 100만 원 빌려주는 거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손실률이 높게 나타나죠.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손실률이 너무 높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저희들이 구해낸 그 70% 이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 다 불법 사금융으로 가서 범죄화되고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3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막아낸 그 70
그 30을 통해서 그렇죠. 100명을 저희들이 막아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신용불량 돼버리거나 이래가지고 애들 직장도 못 구하고 이러면 이제 기초생활 수급 지원을 하든지 뭐 실업수당을 줘야 되든지 정부 재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중간 영역에 좀 뭐라 그럴까 그런 회색 정책이라고 그럴까? 지원도 아니고 대출도 아니고 지원이기도 하고 대출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 기획예산처도 좀 그런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혹시 뭐 말씀하시죠. 사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네. 이자 제한법상 이자의 상한으로 인해서요. 네. 손실률이 큰 그러니까 저신용 대출자들이 높은 금리로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시장이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불법 사금융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실에서는 불법 사금융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추적하려고 해도 요즘에는 비대면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법 사금융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적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네.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사채업자들의 수익은 그래도 회수해서 네. 피해자들에게 환수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을 해서 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초과 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수를 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법률 개정이 지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그럼 잘 하셨네요. 여하튼 뭐 경찰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원래 이 사채업자들이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명함형으로 던져서 집집마다 뿌리잖아요. 예. 지저분하게. 요새도 그런 거 많죠. 예,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 신고제도 신고하면 뭐 포장을 해주든지 신고하면 다 잡아가지고 전화 차단하고 이건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요새 사채뿐만이 아니고 무슨 불법업소 안내하고 이런 것들 옛날에 요새 잘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무슨 어디 번화가 강남역이나 무슨 뭐 인덕원 이런 데 가면 막 바닥에 그냥 물구분에 뿌려져요. 요새도 그럽니까? 요즘은 이제 사이트를 통해 갖고 네, 인터넷 사이트로. 네, 인터넷 사이트를 해서 정식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딴 데로 연결돼 있는. 하여튼 좀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엄정하게. 엄정하게 해서 일반 예방을 좀 해야 예. 그 사람 잡는 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예. 잡아보면 또 뭐 큰 사건도 아니고 그러긴 한데 피해자는 엄청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홍보도 잘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방도 잘 해주십시오. 네.